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선교 포럼으로 초청 설교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특히 난민의 어려움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 시각예술 활동가 제람님이 오늘 설교해 주실 텐데요. 아마 지난번 그 제주 어떤 바람과의 그 공동 프로젝트, 그 제니를 제주로 프로젝트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우리에게는 또 앞날의 벗으로 익숙한 분이시죠. 제람님께서 난민은 누구이고 난민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올라오셨어요. 제주에서. 정말 힘드실 텐데 여러분 정말 격렬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람입니다. 처음으로 직접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네,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히 설교란 말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해왔던 작업들, 활동들 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 녹여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작업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시각예술 활동가라는 스스로 이제 정체화하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각예술 작가일 수도 있기도 할 텐데요. 보통 시각예술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실 이런 거를 재현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통 시각예술 작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로 공동체의 이야기들과 어떤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단순히 작업으로 그들의 삶을 재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매개로 해서 그 관계들을 이어나가면서 지속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각예술 활동가라고 스스로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저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넓히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할 어떤 열쇠말들이 이제 그 밑줄에 있는데 어려움, 작은 이야기, 또 제 몫을 찾아간다는 거, 또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다뤄갈 수 있을 것인가, 만남을 주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을 아마 이렇게 버무려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저는 제 활동명 제람은 제주 사람의 앞자랑 뒷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제주에서 나고 자라기도 했는데 제주에 제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뿌리도 있고 저의 기원을 거기 두고 있어서 그런데요. 거의 이제 80년 됐죠. 제주에 이제 4.3이라는 이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기는 너무 커다란 일인데요. 제주 4.3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제주 사람들, 추산컨대 그 당시 제주에 살고 있던 사람의 10분의 1이 목숨을 잃었대요. 근데 그런 추산은 항상 조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생존자와 또 그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제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 4.3 얘기를 집에서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집은 비껴나갔나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서야 그 자리에 누우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 생존자라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어느 날 그냥 영문도 모르는 채 들판에 끌려갔대요. 많은 사람들이랑. 그러고서는 막 이제 총이 난사됐겠죠. 다 쓰러진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뒤에 할머니가 눈을 떠봤는데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고 본인만 살아남았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향했던 총알이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유일한 생존자였다고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 되게 단정하신 분이고 말씀도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날만큼은 내가 아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입술에 이렇게 거품을 물고 토로하듯이 되게 거친 목소리로 두서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오랜 시간 할머니 안에서
말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이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다른 모습의 할머니의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이후로 며칠 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그 이야기의 의미와 또 제가 그걸 어떻게 삶에서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롯이 이제 저의 숙제로 남아 있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할머니는 그때 살면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사삼으로 먼저 떠나보낸 남편 대신에 아이들을 이제 추스르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이제 뭐 군부를 거쳐서 이제 많은 독재 정부와 그 정권에 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변의 안전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제 할머니의 입을 막았을 텐데,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고, 돌이켜 보니 할머니께서 그 일을 겪으셨던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을 거더라고요. 저는 태어나 보니 이미 너무 인자하고 이미 어느 정도의 성숙을 이제 달성한 어른이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경험을 했겠구나.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몇 년 뒤에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낳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총알이 빗나가지 않았으면 저도 오늘 존재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를 사삼의 생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제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호명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야 비로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이면서도 또 관계적으로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야 말할 수 있으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떤 형태로서의 안전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또 넓혀가고 싶다, 이게 저의 목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몫이 또 있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또 제안 드리고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안전한 공간에 대한 작업들은 항상 직접 만남을 통해서 많은 효과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낯설고 다르지만 서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시작들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또 서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남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로 배울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작업과 활동들을 저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용기를 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살면서 자기 이야기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유언 같은 말이었거든요. 나는 살면서 못했는데 너는 네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얘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저는 해석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복무 중에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거든요. 군형법 92조 6항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감옥에, 잘못한 건 아니라서 감옥에 가진 않지만 정신병원에 감금되게 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큰 인생의 사건이었어요. 너무 괴로운 사건이었고, 근데 이전에 저를 성소수자로 말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그 착하고 모범적으로 교회에서 자란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충분히 이렇게 환대받고 사랑받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나를 깊이 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 정체성의 렌즈로. 그런데 그거를 느닷없이 군대에 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공황이 시작됐죠. 공황 증상이 되게 심해졌고, 군대에서 방출된 이후에 제가 가고자 했던 유일한 안전한 공간은 교회였는데, 너무 가장 진보적이라 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관계를 닦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교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치료받아야 되고 뭐 막 안수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후로 교회에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 온 거예요. 왔고
다른 성도분들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니 이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하고 며칠간 배탈을 앓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고서는 도저히 한국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군대에서 나왔는데 한국 사회가 다 군대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위계에 따라서 권력으로 누군가를 누르기도 하고 말끝 하나에서도 뭔가 되게 군대 만나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온 세상이 군대 같은 그런 예민함에 쌓여 있다 보니 이제 물리적으로 멀리 이제 간 거죠. 런던에 갔는데 런던에서 성공의 신부님을 만났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9월달 햇살 엄청 좋은데 하이드파크 벤치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런던에 오길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환영합니다. 그러고 교회에 갔는데 막 주교님도 게이라고 그러고 신부님도 게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럴까? 근데 런던의 그 성공의 신부 40%가 게이나 레즈비언이래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신심이 더 깊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내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리 열린 사회여도. 그래서 아 거기에서 내 존재가 그냥 아까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처음으로 하면서 제가 안전한 공간에 대한 감각들이 그때 생겼고 이제 저를 이렇게 애워싸고 있던 건 공황 증상이 아니라 나는 행운으로 여기 와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용기나 어떤 다짐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보충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런던에서 한번 이런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 작업을 만들어 전시를 했고 이게 한국에 와서 이제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게 되고 단순히 성소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당한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위계 질서와 문화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쭉 이렇게 해마다 진행해 오면서 그 외연들 넓혀 왔고요. 이후에는 이제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다 집중해 보자 하던 찰나였는데 2018년에 제주에 예멘 사람들이 왔어요. 본국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려고 제주에 오게 됐는데요. 이들을 우리 난민으로 부르고 되게 낯설게 여겼던 거죠. 근데 낯설 수밖에 없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들이 야기시킬지도 모를 가상의 혼란에 집중하느라 이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의 실상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혼란을 만드는 사람들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으로서의 그 의미들을 좀 회복하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저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연구자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만나보는 게 시작이겠다 해서 직접 만나봤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가 야스민이라는 친구였고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짜여진 일상들을 살기 때문에 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상의 몫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을 살아내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작가이자 활동가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스민을 제가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또 지내면서 활동하는데 제주의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또 2018년이 40도 이상 되는 폭염으로 굉장히 더웠던 시기였는데 야스민에게 그 허락된 일은 농장에서 귤 따는 거 정도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멘에 있을 때 영어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어떤 그 돈도 벌고 싶다 하는데 이 친구에게 안 되는 이유만 너무 많았어요. 여성이었고 한국말 못하고 또 이슬람교도고 난민이고 그 다음에 뭐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전쟁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 없게 느꼈지만 그래도 뭐 그게 지금 우리의 세태를 말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대전골 지역아동센터 영어 선생님으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이 역시도
보호자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이제 좀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염려가 되게 크셨는데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뭔가 설득하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은 하진 않으셨지만 너 나 가르치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이미 대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야스민을 바로 초대하지 말고 제가 10주 동안 드로잉 워크숍을 했어요. 아이들이랑.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뭐야?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뭐야? 내가 가장 불행했던 순간, 슬펐던 순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려보고 서로 이야기 나눠서 서로 그림 그려보고 그다음에 우리 함께 사는 제주도에 대해서 그려보고 하다가 이제 낯선 사람도 한번 그려보자 해서 난민 요새 제주에 많이 온다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려볼까 했는데 청천연색으로 그리던 아이들이 딱 그때만 빨강색과 검정색을 앞다투었으면서 살인, 강간, 방화 이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어?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도 그러고 TV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야스민은 좀 그러진 않은데 한번 같이 만나보면 어때? 그래서 아이들이랑 만나서 야스민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직접 듣기 시작했어요. 듣고 이렇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야스민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물어봤더니 9살 때 파란 색깔 자전거 탔던 순간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대요. 근데 1년만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아이들이 물어봤는데 야스민이 히잡을 쓰는데 그 예멘 전통에서는 이제 제2차 성징이 시작되면은 여성들에게 히잡을 씌우고 이렇게 약간 외부 활동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전통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오히려 거리감을 넓힐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야스민이. 그래서 오히려 더 본래적인 자신의 어떤 욕구에 집중해서 실은 내가 이 히잡을 되게 오랫동안 쓰고 싶었는데 어릴 때는 안 씌워주더라고. 근데 9살부터는 이거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쓰면 쓰고 자전거를 타면 날아가니까 이걸 쓸까 자전거를 탈까 하다가 이거를 선택했어 했는데 그 말이 아이들에게 히잡을 쓴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너무 다르게 보이잖아요 외향으로도. 근데 그거를 다르게 접근하게 되면서 되게 유명한 의류 광고의 그 멘트처럼 야스민의 자전거가 아이들의 가슴에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설거지할 때 뒤에서 조잘조잘조잘, 아빠 TV 보는데 뒤에서 옆에서 조잘조잘조잘.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지역 공동체의 그 야스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스민이 영어 선생님 됐거든요. 그래서 생계도 해결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단순히 작업을 재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상에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작업들을 이어가는 중이었고요. 근데 되게 어린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생 뭐 이렇게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워크숍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책도 그림책도 내고 단행본도 내고 언어도 한국어도 해보고 영어도 해보고 아랍어도 해보고 소수자에 대한 관점을 넓히다 보니까 농인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딱 차려놓고 오세요가 아니라 직접 싸들고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건네고 전하는 게 어떤 방식이면 좋을까 해서 여러 작업들을 해보게 됐고 2019년에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난민이라고 자기를 정체하는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는 거에서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난민처럼 제일 안 보이는 백인 젊은 남성 잘생기고 영어 발음 끝내주는 사람들로만 해서 난민의 얘기를 전한 거예요. 사람들 헷갈리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에 있는 배우가 아니라 한국 수어 통역사를 넣어서 자막이 더 여러 개가 된 거죠. 한국어, 영어, 아랍어, 한국 수어까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좀 이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년간의 그 여정들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준 친구들의 인터뷰를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길지 않은데요. 3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난의 버스 3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으시고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2018년 봄 내전을 피해 제주에 온 예멘 사람 암나는 지난 3년간 그에게 허락된 일자리를 찾아 전국 여기저기로 떠밀려 다녔다. 최근 평택에서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듯 보였다. 당분간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기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목포, 대구, 김천, 익산, 평택 등 암란이 이동한 경로를 되짚어 따라가며 곳곳에 사는 또 다른 암란을 찾아갔다. مدينة ياسمين. أنا ياسمين، أنا لاجئة. كنت أعيش حياة سعيدة مع عائلتي في بلد عرف سابقا باسم العربية السعيدة، في مدينة تعرف بمنهاتنا الصحراء. في يوم من الأيام تلقيت خبرا بأن جماعة متمردة سيطرت على مدينتي. سافرت إلى بلد بعيد هربا من الحرب، وبعد وصولي إلى هناك قدمت طلب اللجوء، وحينها كان علي أن أثبت أنني مؤهلة لأن أكون لاجئة. لم يأخذ الحزن والانهيار والوحدة التي مررت بها على عين الاعتبار مطلقا خلال إجراءات اللجوء. تعسر علي أن أشرح على الدوام مدى إرهاقي ومدى استنزافي العاطفي ضمن معايير اللجوء التي سنوها. أول ما سمعت كلمة لاجئين، مركز للاجئين، كتير خفت، لأنه أنا في هذاك الوقت كنت بتهرب من فكرة إنه أنا لاجئة، بتهرب من فكرة إنه ليش أنا نحط بهذه الزاوية. كنت خايفة هذا الشيء يأثر على اللاجئين الآخرين اللي بشوفهم بحياتي. كنت كثير خايفة من إني أوافق وإني أخذ هذه الخطوة، بس من غير أي تردد قلت لها أيوة. وافقت إني أشتغل معاهم. حسيت إنه أنا لازم أشتغل على نقطة أنا بهرب منها. فكرة اللجوء وما لجوء، فكرة اللاجئين في كوريا أنا لازم أركز عليها أكثر، لازم أقبل هذه الحقيقة بشكل مثقف، بشكل واعي، بشكل يعني لازم أتعمق فيه أكثر عشان أتقبل هذه الحقيقة. لما كنت في جيجو كثير أشخاص ما كانوا يعرفوا اليمنيين وليش إجوا اليمنيين ومن هم اللاجئين وكيف قدموا على اللجوء ومن وين إجوا، من أي أرض جاءوا. فكان هذا كل أسئلة الكوريين بيسألوها، وقلة قليلة من الناس اللي بيردوا عليهم. فكنت حابة أني أتكلم معهم، كنت حابة أني أوصلهم ليش اليمنيين هنا، وإيش النقطة اللي وصلتنا لهنا، وإيش الأسباب اللي بتخلي الشخص إنه يقدم لجوء على أي دولة. فطلعت وتكلمت. زي ما قلت لك أنا كنت إنسان جدا خجول، بس الشيء اللي كنت حابة أوصله ما شفت أحد قدامي. خلاص أنا حابة أوصل فكرة بوصلها. فجاءت لي فرص كثير إني أتكلم عن هذا الشيء، وبالفعل تكلمت. يمكن أوقات يقولوا لي يمكن الكوريين ما بيفهموا أو يعني ما بيهتموا بهذا الموضوع أصلاً، بموضوع اللاجئين. أقول لهم أنا لما أقدم محاضرة أو أقدم كلمة أو أعمل مشروع، أنا بالنسبة لي 1% من الناس
بيسمع للكلام اللي أنا قلته بكفيني. لأن هذا 1% بيأثر على عائلته، والعائلة بتأثر على مجتمع، والمجتمع بيأثر على دولة. فخلص يعني أنا وصلت رسالة وأنا مؤمنة بمصداقيتها، ومؤمنة أنها بتوصل لهم لأنها طالعة من مصداقية، فأنا متأكدة أنها بتوصل لهم بالشكل الصحيح. فهذه كانت دوافعي حول ليش أتكلم عن اللاجئين أو ليش أدافع عنهم. يمكن كنت أتكلم أكثر عن اللاجئين اليمنيين، بس الآن بتكلم بشكل عام عن اللاجئين الموجودين مش بس في كوريا، في أنحاء العالم. ففكرة إنه شو أخذت أو شو استفدت من هذه المقابلات أو من هذه المشاريع، استفدت أشياء كثير. علمت نفسي إنه أنا لازم أسمع صوتي حتى لو ما كانش في أي عائد، بس أنا متأكدة يوم من الأيام بيحصل تغيير من الكلام اللي أنا قلته. أفضل مكان بزوره وبحب أزوره دائما بعد ما أتعب شوية من الشغل، في حديقة جنب المكتب، دائما أروح لها خصوصا في فصل الخريف، الجو خرافي. يعني كثير بستمتع لما أروح هناك، كثير بستمد قوة من صوت المية اللي بتطلع من الشجر اللي هناك. كل شيء كثير حلو. شيء كثير بحبه في كوريا اللي هو تنوع الفصول. بعيش الشتاء بأقوى قوته يعني، وبعيش الخريف، بعيش الصيف، وبعيش الربيع، فهذا مش موجود تقريبا في بلادنا. احنا عندنا تقريبا سبرينج كل السنة فيها ربيع، بس هنا ممكن أعيش الفور سيزون بفصل واحد في سنة واحدة. فكثير حابة هذا المكان، وكثير حابة إني أروح كل فصل عشان أشوف الفرق بين الفصول. كان من المتفق أن تكون هناك مظاهرة كل أسبوع، ولكن جاءها مخاض الولادة قبل المظاهرة بيوم، وكان فعلا يجب أن تذهب إلى المستشفى، فهذا خطير. ولكنها قالت لي لا، سوف أذهب إلى المظاهرة غدا، وبعد أن أذهب إلى المظاهرة سوف أذهب إلى الولادة. ففضلت أن أحضر المظاهرة من أجل إثبات حقنا، من أجل أن يأتي طفلي في وضع استقرار. هو قام بالاعتصام معنا في كل الظروف هذه. هكذا كان معتصم. في بداية الأمر كنت في مخيلتي أن عندما يأتي طفلي إلى الحياة سيصبح له حياة كاملة هنا بالكامل، ويجب علي أن أدمجه في المجتمع ويصبح وأنشئه مثل ما كنت أحاول إنشاؤه في بلده. Okay.
I'm not understand this, my friend. Can I speak English? He speak English. I am not understand this all. 아니 Elias teacher. 일리아스가 산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콧물도 나고 하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He cried a lot when he went to the mountain Yes. and he got the runny nose Yes. a lot. That's why you need to check about his condition. Okay. Yeah. Tomorrow morning I check. Okay, and his day is today is go outside or not? Yes, go outside. Go outside. I think he's not good for go outside. I think he's come stay here. Yeah. 컨디션 좀 안 좋아서 밖에 나가는 거 좀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체크해서 내일 아침에 또 말씀드린다고요. 예. Okay, thank you so much. 타심이 잘 있었나? 응? 울었어. 울었어. 누구 타심이 울었어? 레스도 울었어. 일리아스도 울었어. 네네네. 응, 선생님. 아빠도 울었어. 아빠도 울었어. 아파서 울었어. 엄마도 울었어. 아, 엄마도 아빠도 울었어? 엄마. 왜? أنا عيطت ولا عيط وأنت عيط وماما عيط لا احنا ما عيطناش كلنا. وعيطت أنت وماما عيطت أنت عيطت نقوم نضع أولادنا ل8 ساعات في يسمع 10 ساعة. 10 ساعة في الروضة من أجل العمل. أنس قام بالعمل الخاص. لماذا؟ لأن أصبح لديه مشكلة نتيجة أنه ذهب إلى مصنع وقام بالعمل في المصنع وحدث له قضية تزوير كاملة. تم أخذ حقه بالكامل وأصبح لديه مشكلة في قدمه، لا يستطيع العمل مطلقا في أي مكان. يذهب إلى أي مكان لا يمكنه العمل لأنه أصبح لديه مشكلة. فأصبحنا نعمل من منزل، حتى قمنا باقتراض الكثير من الأموال من أجل مساعدة أنفسنا، الاقتراض من أصدقائنا من أهالينا، وقمنا بفتح هذا المتجر لمحاولة مساعدة أنفسنا. جهز الاوردر التاني في الارض. جهز كل الاوردرات في الارض عندك. من أجل جلب المال لأجل الطعام فقط لأطفالنا، ليس الكثير من المال. نحن نعمل في وقت كبير جدا ولا نجني الكثير من المال. عندما نأتي آخر الشهر ننظر أين كل هذه الأموال. جزء منه للمتجر، الكهرباء، الغاز. ننظر ليس لدينا لا يكفي من المال لإكمال الشهر. وقد تطور الأمر بنا حتى أصبح العمل الآن هو أول شيء نقوم به وترك أطفالنا. أصبح العمل هو أهم من أطفالنا، فالأطفال يذهبون إلى الروضة في الساعة 8 صباحا. Only three bucks. Okay.
أصبحنا منعزلين أيضا بسبب ضغط العمل. أصبحنا لا نقابل أي أشخاص من العرب. ربما أصبحنا ننسى اللغة من كثرة عدم التحدث والجلوس مع أحد من الأصدقاء ولا أي شيء. فقط نتحدث معهم عبر الهاتف، ورغم أنهم قريبين مننا، ولكن كل شخص لديه عمله ولا يمكننا المقابلة. أصبحنا أسرة منعزلة. وفيها الكنافة والمكسرات بشتى أنواع الفستق والجوز وعين الجمل واللوز والفول السوداني، بها عسل الجلوكوز وبها السكر المحلاة وبها بعض الماء. قاموا عندما تم اعتقالي كنت في الشارع كنت في مظاهرة، وكان يريد الجيش قوات الجيش الاعتداء على فتاتان يقوموا بعمل كشف عذرية في الشارع، ولكن هذا ليس منطقيا، ولكن ما يريدون فعله هو انتهاك حقوق تلك الفتاتان. وفي هذا الوقت وضعت يدي على تلك الفتاتان وأخبرتهم أن لا أحد سيمس هذه الفتاتين إلا بعد أن يتم قتلي، ولكن هم فعلا أرادوا قتلي، ولكن كان هناك الكثير من الكاميرات فلم يتسنى لهم فعل ذلك. قاموا بضربي على يدي حتى تكسرت يدي تماما، فأصبحت هذه اليد، هذا الإصبع ملتوح تماما، فهو لا يتحرك في اتجاهه الأصلي، وهذا لا يتحرك في اتجاهه الأصلي بسبب السلمية، فأصبحت هكذا تكون يدي منضمة وهكذا منفرجة. شخص قام بالهروب من وطنه من أجل الحماية، شخص سوف يقوم بالسجن والتعذيب وربما الموت أو التعذيب حتى الموت أو الاعتقال لسنوات عدة، بداية أن هناك شخص أتى من وطنه هاربا. ما هو الذي تغير في حياتكم قبل وبعد الحصول على اللجوء؟ ليس هناك تغيير كثير، فتلك الحياة بنفس وضعها بنفس مجرياتها، ليس هناك تغيير إلا في مسمى الاي دي فقط لا غير. التأمين الصحي، زيادة التأمين الصحي بالنسبة لي كلاجئ. في حقيقة الأمر أن كنا نعتقد أن الاي دي عندما يتيح لنا فرص أن تأتي إلينا أسرنا أو أننا نقوم بعمل جيد أو أننا نقوم بالتعليم والاندماج في المجتمع الكوري، وجدنا هذا سراب. ألا أقول لك أن الضابط في الإميجريشن عندما قال في بعض المشادات أنتوا سيتم ترحيلكم إلى وطنكم، أنتوا هتمشوا من البلد دي، قلت له أنا أصبحت مثل الكوري، لدي إقامة، أنا مثلي مثلك، أنا أصبحت قانونيا، ده هذا وطني. قال لي أنت عربية، وكان يتحدث باستحقار، أنت عربية لست كورية. ما الفرق بين العربي والكوري؟ نحن خلقنا واحد، ما هذا؟ هي أنا صد يولي سومي امال يعيط؟ ايه عايز ايه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일야스 생일 축하합니다. لا يلا أوف. انفخ لا ليه انفخ؟ انفخ هنا
انت جبت ايه ده؟ ما جبتش اطباق عيد ميلاد ليه؟ ما فيش عندنا. مش شوية ليه بس كده. الله 진짜 귀엽다. 정장이네. ايه الحلاوة دي؟ عايزين نسرح شعرك بقى. أنا كان لدي وسط الأطفال حلم لكن لا أستطيع البوح به لأنه كان مضحك قليلا. وأن يكون لدي متجر من الورود للورد، فأنا أحب الورد كثيرا. كان هذا الحلم الأساس لي. على الرغم من ذلك أنا هذا ليس متجر للورد، ولكن أنا أتطلع أني عندما أصل إلى الراحة التامة أحقق حلمي هو أن أفتح متجرا كبيرا للورود. الوردة ليست شيئا أساسيا على الرغم أنه ليس بشيء أساسي، ولكنه يحمل الكثير من المعاني. فالورد يتحدث، الورود تتحدث، كل وردة تتحدث بجمالها وشكلها ورائحتها. الورود هي من تقوم بالزراعة الحقيقية في هذا العالم. كيميتشي أنا فيديو. هذا فيديو. اسمك فيديو. 실은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 예정했던 것보다 너무 말을 길게 해서 방송실에 부탁드려가지고 뒤에는 이제 제가 링크를 드리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했던 인터뷰의 내용들 중에 너무 빼고 싶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웹문서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함 사이즈로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시거나 링크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제 해수 4년째 되고 있는데 난민으로 정체화하면서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다르다는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그들의 삶에서 내 모습이 비친다. 또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또 살아갈 시간들에 대한 답들이나 그런 어떤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그 이후로 뭐 이거는 야스민이랑 같이 그림 그렸던 그림 가지고서는 되게 대형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야스민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 전시에 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게끔 했어요. 그런 식으로 풀어내서 아이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뭐 청소년들이랑 얘기도 하고 또 미술관에서는 이제 야스민의 자전거에 아이들이 바퀴를 붙이는 거예요. 그림 그렸던 걸로.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오고 갈 수 있는 셔틀로서의 자전거가 이제 미술관 벽에 되게 가득했고 저는 30대 중반에 서울시립미술관 데뷔했는데 이 친구들은 제 덕에 8살에 데뷔를 한 그런 행운아들이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야스민도 마음이 더 여유로워졌어요. 2018년에 처음 아이들이랑 워크숍 할 때는 본인도 굉장히 경직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막 쭈뼛했었는데 나 결혼했어 이랬고 그 남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알라딘 뭐 이렇게 그런 유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에서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또 유머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리했던 책도 나오고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은 이제 최근에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되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전국 돌면서 공동체 상영회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속 이어갈까 생각하다가 아까 영상 말미에 보면 아나스가 생계 문제가 좀 해결되면 자기 장미꽃집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선 다 안 담겼지만 사람이 그립다 보니까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말이 안 끝나요. 처음에 만났을 땐 7시간을 안 쉬고 얘기해서 정말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거든요. 통역을 해도 그게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던 쿠니파도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싶고 그래서 9월 달에는 이분들이 사시는 인천에 코스모 40이라고 좀 유명한 그 문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미다방이 오픈해요.
물론 한 일주일 정도 팝업 스토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단하진 않지만 몇 년간 그냥 이들과 만나면서 배워 경험한 것들이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또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명의 제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난민인데 자기 이야기를 너무 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또 한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이든 뭐 인권이든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매치해서 같이 또 제랑과 야스민처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장소에서 형태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들을 지금 올해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또 새로운 만남의 어떤 주선들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라기보다는 보다 먼 이웃이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저는 또 저 스스로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참 묘한데요. 그런 경험들도 같이 이렇게 크고 작게 여정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지금 받을까요?